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38차시 합성함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f와 g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자, 이 f 함수는 학생에서 학생 집합에서 음식 집합으로의 대응을 나타낸 것이고, 이 g 함수는 음식 집합에서 가격 집합으로 이렇게 대응시킨 함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현민이가 주문한 음식의 가격을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현민이는 자, f 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되고 있습니까? 떡볶이로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떡볶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떡볶이는 g 함수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민이가 주문한 음식의 가격은, 현민이는 떡볶이를 주문했고 그 떡볶이의 가격이 2,000원이므로 현민이는 2,000원을 내면 되는 거 맞습니까? 2,000원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두 함수 f와 g를 이용해서 그 학생이 주문한 음식의 가격에 학생과 그 학생이 주문한 음식의 가격에 대응되도록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구성해 보면, 자, 현민이는 아까 말했지만 떡볶이를 시켜서 2,000원이었으니까 현민이는 2,000원으로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아영이는 어묵을 시켜서 어묵이 1,000원이었으니까 1,000원. 수영이는 라면을 시켰고 그 라면이 3,000원이니까 3,000원으로 대응될 거고, 선호는 김밥을 시켜서 그 김밥이 3,000원이었으므로 선호 역시 3,000원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f 함수는 학생과 음식 사이의 대응이죠. g 함수는 음식과 가격 사이의 대응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뭐예요? 자, f 함수의 정의역 학생과 그 다음에 g 함수의 공역인 가격 사이의 새로운 대응, 즉 학생과 가격 사이의 새로운 대응을 시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f 함수와 g 함수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 자,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를 대응시켰어요? f와 g에 의한 새로운 합성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f 함수를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g 함수를 가져왔어요. f 함수는 x에서 w로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g 함수는 w에서 y로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f 함수는 x라는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w라는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대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 함수는 w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정의역에 있는 f 함수의 정의역 x 자리에 x의 원수, 임의의 원수 x가 있겠죠. 자, 보입니까? 자, 이 함수가 f 함수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값은 뭐예요? 함수값은 우리가 fx라고 쓸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fx를 잠깐만요. 여기 f 함수가 아니고 이거 g죠. sorry. 자, g. 자, 이 g 함수에 의해서 이 fx가 또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이 g 함수에 의해서 대응이 될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g하고 인풋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인풋 값이 뭐예요? 여기서는 fx잖아요. f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와 g에 의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면은,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어떤 대응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새로운 대응, 새로운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누가 먼저 어떤 함수가 먼저 적용을 받고 있어요? f 함수가 먼저 적용받고 그 결과물이 다시 g 함수에 적용받은 순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 기호를 그대로 따라가면 먼저 적용받는 것이 오른쪽에 쓰이고 나중에 적용받는 게 왼쪽에 쓰이는 게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기호, 이 순서대로 합성되었을 때 합성함수의 기호는 g 합성 f라고 기호를 써줍니다. 이게 새로운 합성함수의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합성함수는 자 정의역을 뭘로 하고 있어요? x로 하고 있고 공역을 뭐로 하고 있어요? y로 하고 있어서 x에서의 y로의 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새로운 합성함수의 기호예요. 자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값을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새로운 합성함수 기호로 G 합성 F라고 쓰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합성으로 읽습니다. G 합성 F에 의해서 X의 함수값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자, 함수값 기호. 함수값은 기호로 어떻게 내요? 나타내요.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가 함수에 뭐를 붙여주면 돼? X를 붙여주면 이게 합성 함수의 기호, 함수값의 기호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래요? 바로 G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꼭 어떤 느낌이야? x가 인풋값이 처음에 누구의 적용을 받아? f함수의 적용을 받아서 이 함수값이 f함수의 함수값이 만들어지겠죠. 그 결과물이 또 누구의 적용을 받아? g의 적용을 받으니까 순서대로 이것을 다시 입력값으로 해서 g 함수에다가 입력에다가 집어넣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자, x에서 w의 함수 f, w에서 y로의 함수 g를 가져와서 우리가 f와 g 순서대로 합성을 시켰을 때 자, x의 입력값은 fx가 되고 그 fx가 다시 g의 입력값이 되어서 gfx가 되는데 이 두 단계를 우리가 한 단계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합성함수다. 그래서 정의역은 x, 공역은 y. 그래서 이 한번 건너뛰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F를 적용시키고 G를 적용시켰으니까 꼭 먼저 적용시키는 게 오른쪽에 와서 G 합성 F라고 기호로 쓴다. 그리고 그것에다 X에다 입력값을 넣으면 그 함수값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정의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 함수와 g 함수를 이렇게 가져왔네요. 자, 그리고 g 합성 f에 x = 2s의 함수값 기호를 이렇게 쓰겠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f 합성 g래요. g 합성 f와 f 합성 g 둘의 차이는 뭐죠?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g 합성 f와 f 합성 g 둘 다 f 함수와 g 함수를 합성시킨 건데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합성하는 순서죠. G 합성 F는 누구를 먼저 합성시키는 겁니까? 누구의 어떤 함수를 먼저 적용받아요? 오른쪽에 있는 F 함수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G 함수에 적용을 받는 거죠. F 합성 G는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G 함수를 먼저 적용받고 그 결과물이 다시 F 함수에 적용을 받는 형태예요. 적용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 합성 F를 계산해 보면 2라는 입력값이 처음에 F 함수에 적용을 받아서 F2가 되고 그 결과물이 다시 누구의 G 함수에 적용을 받는 이 순서대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F2를 먼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fx 값에 의해서 2를 대입하면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G5가 되는 거잖아요. 5는 다시 G 함수에 들어가니까 x자리에 5가 들어가서 5이 1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 합성 g의 x = 2s의 함수값 요것을 계산해 봅시다. 얘는 2라고 하는 아이가 처음에 누구의 적용을 받아? g 함수에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시 누구의 f 함수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g2는 얼마예요? 이 함수에 의해서 2를 대입하면 4가 되잖아요. 4가 되죠. 그래서 f4 4를 대입하면 4, 4, 16 플러스 1에서 17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우리가 합성 순서를 바꾸게 되면 같은 같은 2s의 함수값이지만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합성 함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합성 순서가 바뀌면 서로 같은 함수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1번을 풀고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함수값 말고 실제로 합성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합성 함수는 여기가 숫자가 있으면 함수 값이 되고 변수가 있으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성 함수를 실제로 계산을 해 볼게요.
합성 함수 값을 계산하는 거와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적용해 봅시다. x라는 입력값이 처음에 누구의 적용을 받아요? f 함수의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가 f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있다고 누구의 적용을 받아요? g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결과물이 고스란히 g의 입력값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fx가 얼마입니까? fx는 바로 요 놈이 fx잖아요. 요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3이라는 이 식이 바로 이 g 함수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g 함수의 입력값은 x일 때는 2x 플러스 5지만 이 자리가 뭐라면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면 이 자리가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대입해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 x를 덜어내고 그래서 g 함수는 2 곱하기 x자리에 식이 오고 플러스 5의 형태인데 바로 여기에 그 식이 x제곱 빼기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g 합성 f에 대한 합성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합성 함수니까 식으로 나오겠죠. x에 관한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순수를 바꾼 합성 함수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아이가 이번에 누구의 적용을 먼저 받습니까? g 함수의 적용을 먼저 받겠죠. gx. 그리고 그 결과물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f의 입력값으로 들어가잖아요. f의 두 번째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gx는 뭡니까? 이게 gx잖아요. 이 자리에 고스란히 gx를 넣어주면 gx는 2x 플러스 5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f의 입력값. f의 입력값은 x자리인데 이 x자리에 이 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얘를 먼저 쓰지 말고 f 함수가 뭐예요? x제곱 빼기 3이니까 x자리에 식이 오니까 괄호 제곱 빼기 3 이렇게 하고 그 괄호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gx 즉 2x 플러스 5가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4x 제곱 마이너스 20x 5 25 빼기 3이니까 22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f 합성 g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g 합성 f 함수와 f 합성 g 함수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결과물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맞습니까? 결과물이 다르죠.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리하자면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합성하는 순서 같은 f 함수와 g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결과 합성함수는 서로 다르다. 교환법 즉 다시 말하면 합성에 있어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만 자 HGF 하지만 앞에 있는 함수는 GF를 먼저 계산한 후에 F 함수를 계산하는 거나 그 다음에 H하고 G 함수를 먼저 합성한 후에 F 함수를 합성하는 거나 자 합성의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합성하는 어떤 함수를 먼저 합성하냐의 차이지 합성 순서는 똑같죠. HGF 그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함수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합성을 먼저 하느냐에 상관없이 합성의 순서만 같다면 위치적인 순서만 같다라면 결과물은 같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등함수 알죠? 항등함수 뜻이 뭐예요? x는 1은 1에 2는 2에 3은 3에 자 그래서 이런 항등함수에서는 우리가 곱하기로 치면 곱하기 연산으로 치면 1과 같은 아이예요. 1 곱하기 연산에서. 그래서 1과 곱해지는 예를 들어서 x는 뭐가 돼요? x잖아요. 1과 곱해지는 x 빼기 3이라는 식이 있다면 얘는 x 빼기 3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곱하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자, 그런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함수의 합성에서는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와 곱하더라도 어떤 함수와 합성을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F 합성 항등함수나 항등함수 합성 F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함수 F가 나온다는 거죠. 교환법칙이 여기서는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